한국교육평가센터 센터장 김지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개념 연산에 관련된 그 영수증 A단계에 관련된 강의를 먼저 해드렸고,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를 기본서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주로 C단계와 D단계와 관련된 책들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학 공부에서 여기까지의 그 과정은 기본 교과서 부분이죠. 주요 목표는 일반 시민이 되기 위한 수학 공부.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요 단계로 나가는 C 단계로 나가는 데서 발병이 대부분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가 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가 요 C 단계의 공부다. 교과서 바깥의 수학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D단계까지 다루고 있는 교재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영수증 A단계, B단계 이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C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단계가 돼야 D단계로 갈 수 있는 그 학습 능력, 수학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하다. 그래야 변별력 있는 전국 상위 1%, 2%, 3%, 한 5% 정도까지의 그 난이도 요 2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 있는 학습 과제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학습의 관건이 되는 C단계, D단계에 대한 일반 출판사들의 그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 드리는 것 중에 부모님들과 저와 그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요 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과서까지 이제 기본 응용까지는 됐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개념이나 지식이나 이해된 것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C 단계에서 발병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좀 요 배운 개념과 지식들을 응용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의 심화 내용들에 적용하는 이런 C 단계 수준에 관련된 문제집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D 난이도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머님들이 C단계 문제들과 후행학습에서 주로 많이 보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미래엔 출판사죠. 이 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94년도경에 처음 출판을 했던 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와 또 관련돼 있고 저와 같이 그 초등수학을 연구했던 선배님들, 교과서를 집필했던 선배님들이 교육부에서 만드는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고 나서 이 문제집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책에 그 개념 총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뭐 식을 만들어 해결하기, 그림을 그려 해결하기, 표로 만들어 해결하기, 뭐 거꾸로 풀어 해결하기, 규칙을 찾아 해결하기, 예상과 확인을 통해 해결하기, 조건을 따져 해결하기, 단순화해 해결하기. 수학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이해시키는 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경시편,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 찾기라는 슌비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론에서 가장 고전적인 책인데, 슌비 박사가 얘기한 수학적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는 이런 문제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거죠. 연습이 필요하고, 해결 전략 적용하기, 수화 연산 능력.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쪼개놓은 해결 전략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C단계 문제죠. 이 문제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져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서 풀이하는 이런 전략들이 수학 문제 해결을 하는 일련의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좋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분석, 구하려는 건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가, 해결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는 일련의 수학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문제도 뭐 C단계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을 분석해보는 이런 방법들은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들이에요. 이렇게 문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결 전략을 적용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해결 전략을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래서 해결 전략 완성되어 있고, 요 문제들은 B 난이도에서 C 난이도 위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쉬운 것들은 B 난이도가 있고 C 난이도가 섞여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완성하기. 뒤에 여기 정도로 이제 가면은 이제 C 난이도의 상급 문제들이 나오네요. 뒤로 갈수록. 자, 실천편. 앞에 문제들은 B 난이도나 C 난이도 하급 문제들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도 어려워지죠. 실전 문제 편이 이제 1번부터 62번까지 있는데, 저가 이제 중간은 너무 지루하니까 뺐어요. 61번, 62번. 이렇게 양이 많은데, 다 하면 좋지만,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죠? 64번까지 돼 있네요. 그 다음, 이제 경시편이 있어요. 경시편이 문항수는 적지만은 난이도, D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시편을 바로 풀지 말고, 전에 나왔던 실전편만 쭉 나가는 거예요. 책, 실전편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처음 경시편으로 넘어와서 경시편을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C단계 문제들 위주로 된 실전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 난이도에 관련된 경시편.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C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시편을 나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는 편하다. 그래, 한꺼번에 나가시지 마시고요. 경시편 문제들 보면 10문제 정도가 있죠.
그러면 이 열 문제도 앞부분은 좀 C 난이도에 가깝고 뒤에 문제는 D 난이도에 가깝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아이들의 그 정답률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는 것들이 C 과정을 할 때는 C 난이도를 할 때는 C 난이도 때려잡는 데 집중을 하고 D 난이도 할 때는 D 난이도에 그 집중하고 이러한 그 학습 방법이 아이들한테는 편하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C 난이도와 D 난이도에 집중된 그 책이고 그 앞에 수학의 문제 해결의 방법 전략을 그 배우는 데는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그 제가 그 같이 그 수학적 일을 했던 분들이 같이 짠 이효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보다 10년, 18년 선배님, 이거 한 70대 들어간 할아버님이시고 서울교대 나와서 교과서 집필 하신 선배님이죠. 김영기 저자 선배님은 강동교육장도 하셨고 수학교과서 전문가셨죠. 주로 80년 후반과 90년대 우리 초등수학의 중심이 되셨던 선배님들입니다. 지금도 저자로 올리고 있고 90년대 쓰여진 책이지만 아주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는 이런 책입니다. 저도 옛 추억이 떠올립니다. 이 선배님들 밑에서 원고 쓰고 책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던 이런 과정이 기억이 새롭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여러분 자녀들의 그 수학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의 난이도가 오히려 그 2000년대 초반보다는 지금 낮아졌죠. 그래서 덜 찾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즘 핵심 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요 책의 부분은 뭐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핵심 알기는 난이도 A, B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핵심 응용하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핵심 응용하기는 난이도가 문제 해결의 길잡이와 같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전략을 배워서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확인해 보는 여기서 배운 전략을 아이들이 이용해서 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난이도는 C 수준의 그 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전략을 배워서 다음 단계로 그 더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략을 배우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핵심 응용하기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핵심 알기는 벌써 이제 난이도 A, B, C를 하면서 A, B를 하면서 그 통과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본다고 해서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패스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핵심 알기는 패스해도 된대. 핵심 응용하기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전략. 요거를 요 문제를 할 때 이렇게 식을 쓰는 요런 식과 풀이 과정을 쓰게 하는 그리고 요와 같은 그 풀이 과정을 여기에서도 쓰게 하는 요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직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숫자 여기저기 그 대입해서 푸는 것은
이 C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계의 그 가장 핵심인 왕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있죠. 왕문제 1번서부터 3번 좀 C 단계에서 낮은 문제들이죠. C 단계 하 문제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이 문제도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왕문제 1번부터 15번, 16번, 17번, 18번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17번에, 18번에 이런 문제들은 C단계의 상이나 D단계의 그 하급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C, D에 섞여 있죠. 앞페이지에 이런 그 13번, 14번, 15번은 C단계 중정도 문제들, 이런 것들은 C단계 중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요 왕문제를 할 때는 왕문제 뒤에 문제들은 그 나중에 풀고 1번부터 이 왕문제를 풀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1단원 요렇게만 풀고 그 다음에 2단원 1번부터 10번까지 3단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6단원 1번부터 10번까지 요렇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푸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C에서 C 중급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풀고 그러면 이제 뭐 10분의 7 그러면 세 문제를 틀렸죠. 세 문제 중에 틀린 거를 다시 풀었더니 뭐 1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10분의 5 처음에 푼 것이 10분의 5를 맞았다. 그러면 5개 틀린 것 중에 몇 개를 더 새로 푸느냐? 2개. 그래서 요거는 10분의 8을 스스로 푼 거죠. 요거는 10분의 요 학생 같은 경우 10분의 7을 푼 거죠.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완전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그 됐을 때 그 다음에 11번부터 끝 요거는 C 상에서 D 중 하 문제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왕문제를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셔라. 그리고 이 그 왕문제하고 왕중왕 문제하고 난이도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왕문제 코너고 왕중왕 코너가 있죠. 왕중왕 코너는 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앞부분은 C의 중상 문제들이 거나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은 입시 문제까지 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영재교육은 입시 문제는 D 난이도에서 E 난이도 하급의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문제들은 C 난이도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요거는 중학교 가서도 나오는 문제들이죠. 요런 그 도형 문제들은 중학교에서도 중급 문제들입니다. 중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어, C나 어, C 문제들 정도의 난이도예요. 근데 풀이 방식은 초등으로 가는 거죠. 중학교는 기호나 증명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초등에서 그 풀이 방식이 따로 있죠. 자, 이것도 뭐 중학교 문제들이고 이것도 중학교 그 문제들이라고 봐요. 중학교 내신 문제들의 어, 중상위권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선행은 아니에요. 초등학교의 D급 문제들은 C급, D급 문제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형에서는 반드시 나온다. 초등학교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중왕 문제도 1번부터 10번까지를 1단원부터 6단원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걸 한 다음에 11번부터 끝까지를 나중에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난이도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C에서 D의 하 문제들이고 여기는 C의 상에서 D의 상 문제까지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단계를 할 땐 요 단계만 하고 요 단계를 할 때는 요 단계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는 게 좋다. 왕 문제를 1번서부터 10번까지 하고 11번부터 끝까지 하고 처음 두 번째 왕중왕을 1번서부터 10번을 하는 것이 세 번째 11번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네 번째 이렇게 끊어서 요걸 할 때는 요 단계를 나갈 때는 요 단계 이렇게 끊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똑같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렇게 공이 나가는 게 좋다. 한꺼번에 이거를 하다 나면 뒤에 부분에서는 손 놓는 경우다. 요거를 하다 나면 이렇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하다 나면 그 지식을 구성하는 시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을 통과하게 이렇게 만드는 학습 방법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강의에서 오늘은 교양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영재교육원 입시 문제는 난이도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요것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요런 C와 D급 책 중에 최고 수준 그 5학년 약수와 배수를 가지고 천재교육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와 배수 이렇게 보면 유형 1, 2, 3, 4, 5, 6, 7, 8 요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일단 그 C 정도의 문제들을 그 전략을 C 난이도의 중상급 문제 중급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문제들 유형별로 문제를 하는 거. 심화 문제가
C와 D 단계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앞에는 좀 C 단계 쉬운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6번 이런 난이도가 높아지죠. 융합 이런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높죠. C와 D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가면 어려워지죠. 그 다음 그 꼭지가 바뀌어서 최고 수준 탑 요 문제들이 이제 D와 관련된 문제들이죠. 천재의 그 최고 수준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신사고의 그 최상위 센 똑같은 5학년 약수와 배수의 단원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개념 부분 설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그 C와 D를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다 학습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유형 다지기 그 최고 수준과 비슷한 그 구성인 것 같아요. 유형 다지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C 문제를 하기 위한 여기도 이제 그 문제 그 분석을 통해서 응용 문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그 차트가 바뀌어서 이제 고난도 문제로 굳히기 위해서 이제 C와 D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책은 최고 수준의 문제를 해결을 완성하기 D 난이도의 문제들을 배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수는 적죠. 신사고의 센 최상위 센까지 봤는데 C와 D의 그 C 난이도와 D 난이도와 관련된 책들로서는 디딤돌 최상위 S와 최상위 요 책에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보고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그 S의 그 매스마스터 그 10문제, 그 다음 그 최상위의 그 베이직 테스트, 심화 유형, 하이 레벨업 테스트, 하이 레벨 여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와 D 난이도, C와 D 난이도의 문제 해결의 길잡이, 그 다음에 왕수학의 점프, 그 다음에 천재의 최고 수준, 그 다음에 최상위 센 좋은 책 신사고에 이 책이 주로 C와 D를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책이다. 그리고 수학 교육의 기본인 A, B 교과서 수준, 또 연산과 개념 이 부분이 됐으면 그 다음에 C 수준 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대부분 뭐 70% 정도 아이들이 이 C 수준에서 발병이 난다. 그 이유는 B 수준까지가 잘 돼 있으면 완전 학습이 돼 있으면 C 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근데 C 단계가 안 되는 이유는 A, B 단계가 안 된 거다. 자, 그래서 그 C 단계가 가장 중요한 학습의 수학의 발전 과정상 그 어려운 부분, 아이들이 어려워한 부분이다. 이것을 아주 섬세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C 단계의 그 정답률은 한
한 60% 처음에 60%만 돼도 돼요. 그 다음 틀린 거를 다시 풀었을 때 한 10%에서 30% 정도까지가 완성되면 완전 학습이 된다. 그러면 70%에서 한 80% 정도만 2차까지 해서 아니면 3차까지 해서 넘어간다라면 D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D단계 학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D단계는 처음에 한 50%에서 60%만 풀어도 40%에서 60%만 풀어도 되고 2차에서 10에서 30% 정도만 해도 완전 학습이 되는 거다. 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2단계로 나갈 수 있는 학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오늘은 C단계와 D단계에 대해서 이제 출판되어 있는 책들의 학습 구성이라든가 방법들을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높은 단계, 또 좀 더 그 단계별로 A, B, C, D 단계의 각 학년별 단원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기준에서 어머님들의 아이들의 사고나 학습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게 이 A단계에서 B단계, B단계에서 C단계, D단계, E단계 요 나가는 적절한 방향들, 적절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이랑 상담했던 대화록을 좀 들려드린다든가, 또 그 다음에 휴문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아이들의 앞으로의 고등학교 가서 시험의 방향, 또 중학교의 내신 시험의 난이도, 휴문고등학교와 다른 중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이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고, 일단 저가 교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난이도, 수준에 따라서 아이를 분석하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 지식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강의를 계속 여기에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